자, 오거돈 성추행 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전자가 붙었습니다. 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자, 오늘 오거돈 전 시장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먼저 오거돈 전 시장의 어제 사퇴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삼전 사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오전 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사실이 폭로가 됐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런 일이요. 이번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폭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에 성추행이 더 있었고 또 다른 시의원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최소 2명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최소 2명? 네, 시의회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번 추행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이미 작년에도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의 모든 성추문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부산시 의원들의 오 시장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사실이 폭로가 되고 있는 건데, 지난해 성추행이 더 있었다는 거죠. 이번 논란이 된 이 성추행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4월 7일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해 성추행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건 왜 안 알려졌느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 2차 피해 때문에. 그러나 피해자는 최소 2명으로 본다. 이준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되는 과정 때문에 많이 주목받았던 게 사실이지만 삼전 사기. 그 이후로 사실 자기 밑에 있던 이제 경제부시장도 이제 법적인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 유재수. 지금 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 이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과거에 그래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회식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예. 근데 그때마다 강한 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장직을 사퇴할 정도까지로 이렇게 일이 불거졌다는 거는 저는 이게 굉장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면요. 시민들 입장에서. 진짜 한 번도 안 뽑아주던 민주당 계열의 시장을 뽑아줬다. 이거는 부산 시민들이 마음 먹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신공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당이 한번 믿어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정면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아마 부산시에서 특히 여성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득표 트렌드를 본다면요. 득표 트렌드? 젊은 여성층 표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 이른 여성표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물론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지만은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오거돈 전 시장이요.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었겠군요. 그때도 오거돈 시장의 미투 의혹이 막 불거졌었어요. 그때 오 전 시장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도 웃을 가짜 뉴스입니다. 모조리 다 내가 다 처벌할 거예요.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의 의혹은 지난해 10월 달 때 오 시장이 소도 웃을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혹시나 저거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픽 넘어갑니다. 부산시청의 한 직원은 오 전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비슷한 추문에 연루가 돼서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으면서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 팀장 한 말씀 듣고 갈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 성추문 의혹이 이제 불거졌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오거돈 시장이 일단 전 시장이 이미 시인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인정이 된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작년 이제 그 10월에 있었던 이거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주장은 했지만 오거돈 전 시장이 계속 부인해 왔던 거예요. 부인해 왔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결국 수사로 밝혀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개가 원래 부산지방경찰청에 다 이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이 당시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손해배상 소송 5억을 제기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예. 이게 강남경찰서로 이송이 됐어요.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개가 사실은 이제 하나는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밖으로 드러낸 거지만 하나는 피해자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묻힐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오 시장이 결국은 이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결국 수사를 통해서 현재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 팀장 아까 지난해 10월 달 지금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예, 그렇죠. 소도웃을 가짜뉴스라고 했다는 그 건? 예, 그 건은 이제 오 시장이 완전히 부인을 한 거죠. 네. 부인을 하면서 자기가 명예훼손도 당했다고 하고 또 5억 원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이거를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 이거를 밝혀낼 수밖에 없어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그렇기 것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예.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지금 현재 진실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제 말이에요. 오거돈 시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사퇴 기자회견. 근데 이 사퇴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일부의 내용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이 표현에 있어서 피해 여성에게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표현이 잘못됐는지요. 양측 목소리를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잘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 시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경중과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시장님, 범죄의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경중이 어디 있어요? 범죄면 범죄인 것이지 범죄에 지금 경중을 따지고 계신 겁니까? 이런 피해자의 이제 반발이 나온 거죠. 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피해자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가해자가 그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과를 할 때의 그 멘트 역시 예. 내가 경중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본인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지를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하.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여성이 뭐 5분 동안 오히려 본인은 5분의 면담 과정 중에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해명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피해자의 어떤 그 당시 상황 설명을 들으면 5분 동안 이런 추행이 계속됐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이제 사건에서는 1초 동안 어떤 성적인 접촉이 있어도 기소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1초만 그렇습니다. 신체 접촉 있어도 기소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런 부분은 기습추행이라고 해가지고 네. 기습추행도 분명히 처벌하고 있는 게
대법원의 저 확고한 태도이기 때문에요. 예. 이 행위 태양, 이 오거돈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정말 기습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 범죄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아니면 그 본인의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이 피해 여성이 함부로 거부를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이것 또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세네요. 예, 중대 범죄입니다. 예, 박 팀장. 예. 이게 이제 오거돈 시장이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 불필요한 신체 접촉, 그리고 이것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장 변호사님 얘기처럼 순간적으로 뭐 살짝 뭐 어떻게 됐는데 이걸로 뭐 사퇴까지 하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5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졌고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예. 큰 틀에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반항을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울면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울면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오 시장이 사퇴 기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진짜 아주 경미한 걸 가지고 사퇴까지 요구하고 하는 아주 유난스러운 사람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가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없겠다. 이거는 오 시장이 마지막까지도 사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 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날은 4월 7일이었습니다. 4월 7일. 자, 이 사진은 어떠한 사진이냐. 바로 그 여직원 성추행을 한 그날 오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오전 11시 40분경인가요? 그때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을 하고 같은 날 오후에 오 시장이 지금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행사를 갖는 모습이에요. 무슨 성금을 부산시한테 줘보세요. 코로나19 조기 극복 성금 전달, 부산 도시가스가 부산시에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그 행사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행사 불과 몇 시간 전에 오 시장은 집무실에 자기 여직원을 불러서 5분가량 지금 성추행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이죠.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만평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평. 오늘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10행시로, 우리가 삼행시라고 하는데 10행시로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세요. 일하는 집무실에서 이번엔 공무원 성추행, 3전 4기 오거돈, 6개월 전에도 미투 의혹, 72세, 지금 72살입니다. 오 시장. 팔팔하다고 힘자랑 꽤나 하시더니 구치소는 가까워지고 10수년 공든 탑은, 이게 오늘 국민일보의 10행시 만평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이번에는 김 기자, 이 오 시장이 말이에요. 그 피해자를 뭐 회유한 정황이 나왔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과문도 논란이고 이후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측근을 보내서 당사자를 좀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면요. 아, 이겁니까? 네, 목격자가 없다 이러면서 좀 측근을 한겨레죠. 보내서 이 일을 뭐 좀 덮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타났다 이런 건데, 측근을 보내서 당사자를 회유하고 본 사람 없고 증인이 없으니까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또 그 당사자가 피해 여성이 사퇴 사유의 추행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이번 달 안에 사퇴하라 했는데 계속 그 사퇴를 미루다가 선거 이후가 돼서 이제서야 좀 그 폭로하겠다 이렇게 나오자 결국에 미적대다가 사퇴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한겨레 오늘 보도와 한국일보 보도 중 두 건을 김 기자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 회유라는 단어입니다. 회유. 그죠?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거예요. 오 시장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준석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보면 민주당 중앙당의 반응을 보면 본인들은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산시청 내에서는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과거에 나온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앞으로 이제 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요소는 결국 그 회유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본인도 억울한 부분을 항변했을 수도 있고 예. 다만 이제 정무적인 조적을 시도한 것이 있다면은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 많이 받았던 것이고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에 어쨌든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오거돈 시장이 만약에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회유하고 또 뭐 협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시켰다면은 이건 상당히 큰 일로 비화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발생한 불행한 일을 결국에는 야, 큰일 좀 해보자는데 좀 덮자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이건 굉장히 비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 되어버린 젊은 여성층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런 오늘 언론 보도도 있더군요. 한번 보시면 보세요.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자, 저 큰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총선까지 시장직 유지하게 해달라. 피해자 측의 읍소. 이게 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성추행을 저지른 건 4월 7일이었고 8일 후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죠? 4월 15일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총선 전까지는 내가 좀 시장직 유지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피해자 측에 읍소를 했고 결국 총선이 지난 어제 4월 23일이나 돼서야 오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짚었고요. 오 시장이 지난 2018년에 한 행사장에서 이 여성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2018 여성대회가 또 이렇게 열리고 보니 완전히 부산은 우리 여성들께서 끌고 나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4년 만에 다시 부산시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여성 공무원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아직도 우리 여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고 한 점 우리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과 현재 불거진 일들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2014년에는요. 내가 말은 좀 더듬지만 양심은 더듬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2018년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서 뭔가 이것들을 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강하게 말한 바 있고요. 2019년 9월에는 성희롱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다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여성의 날을 맞아서 모든 여성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해에도 사실 미투 의혹이 한 차례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이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나중에 미투 문제가 거론되니까 싸잡아서 고발한 겁니까? 미투 문제 또한 가짜 뉴스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는 고발했으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분하고 그런 미투가 엮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민형사직으로 다 지금 고소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의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그 그래픽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할 텐데. 장 변호사 보시기에는 자, 저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참 볼 때는, 우리가 오 시장의 저런 모습을 보고 한 표를 행사했던 게 아닌데 참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장 변호사 무슨 생각 드세요? 당연히 부산 시민들이 이 지지하고 삼전 사기의 어떤 정치인을 그러니까. 세운 건데 굉장한 실망감으로 이거를 이제 답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예. 또 이 피해 여성에게 회유와 무마를 시도했다는 점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피해 이게 증인이 없기 때문에 뭐 입증이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범죄는 원래 목격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내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법원에서 이런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또한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들 이런 부분 정말 명심해야 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장현미 변호사 좋은 말씀 주셨고요.